그알리뷰 1459회 7시간의 살인 시나리오. 누가 17세 소년을 죽였나? 라는 편입니다. 예. 상당히 불쾌함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저번 주에 그 발로 담배 피는 그 미친년 사건 봤잖아요. 거기에 준할 정도로 좀 다른 의미에서 열받는 방향이 달라요. 열받는 방향이. 그런 사건이고 특히나 이제 뭐 또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자식 키우거나 그런 부모님들은 또 더 속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뭐 또 늘 하던 대로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매년 연말이면 전교생이 모여 열리는 축제의 날, 학예제라고 합니다. 친구들이겠죠? 저희 반이 패션쇼를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했어요. 조금 특이하거나 이런 옷을 입어야 되니까 꺼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준이가 하고 싶대요, 자기가 나서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걸 한데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입었구나. 그래서 웃긴 옷인데 입고 재미있게 막 액션도 해요. 유쾌하게 여준이가 공연을 이끌어줘서 친구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두부상? 되게 둘리처럼 그냥 귀여워하는 친구예요, 다들. 뭔가 발표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좋아해요. 발랄하다. 처음 봤을 때도 착한 애구나 싶었어요. 농담도 잘하고 잘 어울리고 착하고 애가 두루두루. 성적도 상위권이고 수학 좋아한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막 문제 알려주고.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애들이 좀 찢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고등학교 돼가지고 얘를 다시 봤는데 어딘가 달라져 있었대. 중학교 때는 없던 일이 고등학교 가서 생긴 거겠죠. 중고등학교 다 같이 나온 친구 말을 들어보면은 고등학교를 가면서 애가 말수가 줄었대요. 표현상으로 좀 까칠해졌다 해야 되나? 예민해. 신경 예민하고 곤두서 있는 느낌이 있었다. 고1 1학기 말부터 결석이 조금 있었다. 쉬는 시간에 교실 다르니까 찾아가도 엎드려 자기만 하고 결석도 꽤 하고 겨울방학 끝나고 학교 왔을 때 뜻밖의 소식이 있었다. 2학년 1학기 되고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담임하셨던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전학을 갔다나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근데 전학이 아닌가 봐. 연락해봤어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떠났다는 말도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그래도 우리 좀 친하게 지냈는데 연락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가면 어디가 덧나냐. 제가 아는 그 밀양 최고의 아웃풋 예? 그 아저씨도 연락 없이 떠나가지고 좀 속이 상합니다. 제가 절친했던 여준이가 아무 말 없이 전학을 가버렸다는 소식에 서운했지만 공부에 전념하려는 선택이거니 생각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싶어서 뭐 종종 연락도 했는데 카톡을 안 봐. 얘도 카톡을 얘가 안 봅니다. 여준이는 왜 친구들에게 연락 한 통 안 남기고 사라진 걸까? 자, 근데요, 여기에 대한 내막이 드러나요. 지난 1월 4일,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전학 갔다고 했으니까 겨울방학 때야. 1학년 겨울방학 때 112 신고가 들어갔어요. 119랑 공동 대응 요청 받고 출동해서 현장 갔는데 이미 누가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어. 걔가 17살 윤여준. 새벽 2시 34분이었고 2025년 1월 4일 2시 46분경에 112 신고 들어왔었고요. 피해자 상태가 얼굴은 이미 창백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멍, 입술에 혈흔도 있었고요. CPR 하려고 상의가 들쳐져 있었어요. 근데 상의 안쪽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멍과 상처래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실려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막 울었대. 그날 새벽에 여자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이웃 주민인데 이분은. 아우, 밖에 보니까 구급차랑 경찰차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새벽에 안 자고 있는데요. 위에서 엄청 쿵쿵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제가 녹음까지 해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위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녘 고요했던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엄마의 처절한 절규.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요. 제발 숨만 쉬게 해줘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숨만 쉬게 해줘요.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경찰의 도움으로 아들이 이송된 병원에 도착했지만 여준이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죽었네. 자, 그래서 실려간 병원의 응급의학과장인가요?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환자분을 모시고 왔지만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했다. 자, 보면 상처가 모자이크 되게 많이 돼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과거에는 이 정도로 상처를 안 가렸거든요. 모자이크 하긴 했지, 뿌옇게. 근데 더 심해졌어요, 모자이크 수위가. 왜냐면은 유튜브에도 편집해 올릴 거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알저알이라든가 이렇게 짧게 압축하는 버전도 업로드하고 쇼츠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 가이드를 좀 충족하기 위해, 우리나라 방송심의랑 유튜브 가이드는 다르니까 우리나라 방송심의가 좀 더 유연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맞춘 편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처가 등, 가슴, 팔, 머리, 다리까지 해서 흉터와 멍이 없는 곳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처가 생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전신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이례적일 만큼 참혹했고 온몸은 검붉게 얼룩져 있다가 멍자국 사이로 맞고 긁힌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외상성 쇼크에 의한 사망이고 너무 많이 맞았다. 피부 밑으로는 출혈이 생기면서 의식이 떨어지고 사망했다. 오랫동안 맞은 거야. 많이. 셀 수 없이 가혹한 폭행을 당했는데 도구가 사용된 것 같고, 도구를 유추할 수 있는 손상들, 그런 손상을 정형손상이라고 하는데, 되게 가볍고 가늘면서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때렸을 때, 단단한 물체로 집중되게 맞았을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찍힌 상처가 많아요. 찍혔어. 내리친 느낌이야. 어떤 고리의 형태. 근데 그게 여러 갈래로 한 손에 잡고 이렇게 꼬챙이 같은 형태의 빗자루라든가 그런 느낌. 애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경찰 출동했을 때 가해자가 자백했어요. 자, 그럼 가해자가 누구냐? 제발 저 좀 우리 아들한테 데려다 주세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애를 이렇게 때려서 죽인 거야. 제가 때렸어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네요. 말 안 듣는다고 이런 걸로 막 때렸다. 많이 때렸어요. 이걸로도 때렸어요. 흉기도 다 자백했어요. 그리고 대역이지만 굉장히 킹받게 지금 존나 계열받게 이분이 마치 범인인 것처럼 연기를 열받게 잘하고 있습니다. 캐스팅이 훌륭했군요. 내 새끼 제발 살려주세요. 이상하죠, 이 엄마 상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오랫동안 때려왔어. 많이. 그래서 결국 죽었는데 갑자기 막 병원 데려가서 숨만 쉬게 해달라고 막 여기저기 부탁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다 밝혀. 뭐야 왜 이래. 집안에 폭행의 흔적이 있어요. 거실에서 나무 막대기와 철제 옷걸이로 만든 체벌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체벌 도구가 발견됐어요. 체벌 용도로 나오는 물건은 없습니다. 뭐 손바닥 때리는 막대기 정도는 팔 수 있겠지만 철제 옷걸이로 만들었대잖아. 이거는 뭐야? 이 엄마가 애를 오랫동안 때려오면서 고안해낸 거야. 때리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면서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거야. 어떻게 때려야 효율적이고 좀 더 아프고,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 이게 범행의 기간을 대충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상습적이었고 습관화된 거야. 일상이 된 거죠. 그리고 피를 닦아내고 소독한 흔적도 있어요, 상처를. 미친년이야, 왜 이래? 이게 범행 흉기야? 뭘 묶었는데요? 엄마 안 씨는 때린 건 인정하는데 아들이 사망할 줄은 또 몰랐다고 막 울어요. 엄마 안 씨가 체포된 집안에는 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앞집에 살던 이웃 여성. 앞집 아주머니가 119에 먼저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연락받고 피해자가 있던 방 가보니까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답니다. 여동생 불러서 저 여성은 누구시냐 물어보니까요, 여준이 상태를 보고 놀란 엄마가 바로 앞집 이웃에게 전화했고 당황한 엄마 대신 이웃이 신고했던 거다.
저 여성은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 와서 오빠랑 자기 공부를 가르쳐주던 사람이라고, 친해서 자주 방문했다. 야, 이거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 이 사람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가지고 구워 삶아서 애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 때리고 막 어떤 체벌 그런 거야. 이게 좀 약간 사이비 종교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네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학생을 좀 괴롭힌 경우가 있었대요. 여준이가. 평소 엄마 안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앞집 여자, 전날부터 아이가 폭행당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데, 하지만 체벌이 워낙 예전부터 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대요. 홍씨. 수사 관계자에게 여준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학생을 괴롭힌 경우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2회 정도 가출도 했었고. 근데 원래 이런 애라서 때리다 보니까 그런 거냐, 맞아서 애가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냐, 이게 중요한데, 앞집 여성 홍씨는 여준이가 불량한 학교 생활과 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고 경찰에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 말 들어보면 전혀 아니래. 걔가 그런 짓을 하던 애도 아니고 애초에 모범생 쪽에 훨씬 더 가깝다. 저도 처음에 좀 의문이 든 게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행실이 불량하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잘 안 믿겨요? 안 믿기죠. 솔직히 그 나이 때 애들이면 걔만큼 말 잘 듣는 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친엄마입니다. 왜 때린 거야? 그리고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것도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사망한 게 아니라 많은 피를 흘리며 서서히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거야. 집안에서 이날 7시간 동안 때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지 자식을 7시간을 때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리고 애가 숨 안 쉬는 거를 알면서도 119에 지가 신고 안 하고 앞집 아줌마한테 먼저 전화해서 우리 애 이상하다, 이런 행동도 희한하고.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집 근처 중국집에서 일합니다. 출근 전에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11시간 서빙 업무를 해요. 일은 또 열심히 하네. 여준이가 초등학생 될 무렵에 남편이랑 이혼했고 혼자 애 둘을 키워왔어. 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런 사람이니까 애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잖아,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때려 죽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죠. 식당 물어보면은 그 언니가요, 원래 말이 좀 없어요. 엄청 순하고요, 얌전한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요. 10년 넘게 살았던 동네에서는 안 씨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화내는 모습을 떠올릴 수조차 없을 만큼 차분하고 유순했다. 그럼 왜 그런 거야? 사망 전날 1월 3일 금요일, 안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일을 했던 걸로 확인된다. 근데 중간중간 통화하거나 메시지 보내면서 방학 중인 아이들 안부를 살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여준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엄마와 아들 간의 대화라기에 이상해. 자, 애가 하는 말 봅시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할게요. 엄마한테 엄청 뭔가 구박받고 핍박받으면서 큰 애들의 말이야. 엄마 봐봐. 나쁜 놈, 잘난 놈 노력해서 잘 살아남아 봐라. 잘못했어요. 숨겨야 하는 거 숨기고 건방지게해서 미친 거 올라오지 않게 할게요. 이대로도 괜찮을 거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고 똑바로 노력할게요. 톡 그만해라. 나 바쁘다. 씨발, 뭐 무슨 나란 일해? 뭘 바쁘기는. 지가 뭐 숱하면을 뽑는 것도 아니고 연병을 떨고 있네 진짜. 고집 부리는 거 버리고 제대로 살 수 있게 생각할게요. 되게 오랫동안 휘어잡힌 사람의 강제적으로 수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들처럼 보여. 벌 서면서 옳은 생각하고 살 수 있게 하겠다. 틀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달라지는 거 있게 하겠다. 이런 말투가 이제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이제 여자애들이 남친이 자꾸 때리고 이럴 때 여자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그날 식당 사장인데 이분
얼른 퇴근해야겠다. 양해를 구하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지레 짐작은 좀 했죠. 아이고 뭐 집에 문제가 있나 보다. 9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3시간이나 빨리 퇴근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체벌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 집에 오자마자. 훈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도의 학대였고요.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시간을 계산하니까 한 7시간 이렇게 학대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학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그냥 폭행 아닌가요? 자, 그럼 체벌의 내용 어떤 방식이었냐? 이게 충격적이래.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테이프로 몸을 묶었다와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이런 식으로 학대를 했다고 해요. 뜨거운 물 붓고 이런 거는 동네마다 신기 있는 옆집 아줌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소문 나가지고 유사 소규모 사이비 집단화 되는 경우에 이렇게 자식들 훈육시키는 거 알려주는 아줌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아나키식의 집안에서 자가치료라든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줌마가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고문 장면이 떠올랐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구를 또 막 바꿔가면서 온몸을 때렸고, 맞는 것도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뜨거운 물 막 붓고. 애 엄마가 다 인정했어요, 이거를. 거짓말한다고 입을 때려서 입술 터졌고 볼 부위와 얼굴 등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린 것 같아요. 앉아있을 때도 때리고 옆으로 누워있을 때도 때리고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사실 몇 대를 때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날 화가 많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날은 제가 오늘은 기필코 애를 두드려 잡아서 고친다는 마음이었어요. 애가 뭔가 말을 안 듣고 있다, 행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한 7시간 때리다 보니까 애가 몸을 못 가눠. 근데도 계속 때렸대. 피해자는 바닥에 엎드려 있고 손까지 멍으로 시퍼렇게 되어 있었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라도 신고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일어나기 싫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폭행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나요? 안 했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때려요? 새벽 1시에 애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 손발 풀어주고 설탕물 한 컵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자는 걸 확인했는데 얼마 뒤에 방 가보니까 애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래서 아동 학대와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 징역 25년형 맞았습니다. 무기징역 바로 아래 걸로 최고형 맞은 거예요. 체벌 방식이 잔혹했고 쓰러진 아동에게 좋지 않았고 심리적 고통에 빠뜨려서 25년 타당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엄마 말은 이거야. 자기가 다 인정하는데 죽일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여기에 식당 동료들은 안 씨가 종종 아이들 문제로 힘들어하던 걸 봤다. 혼자 애 둘 보는 게 힘에 부쳤던 거 아니냐. 그러자니 애가 또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해. 왜 때리냐고. 학교 생활에서 애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던 건 아닐까. 학교 관계자는 다 좋게 말해 다. 친구들이 말을 많이 걸던 애다. 칭찬할 게 많은 학생이다. 예의도 바르다. 성적 좋고. 그럼 이 아줌마는 대체 뭐가 불만이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 애가 계속 친구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하고 좀 잘해주니까 못된 심보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애가 거짓말을 잘한다네. 나쁜 본성이 있고 약간 종교적인 느낌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대략 일주일에 2-3번 정도 큰애 엉덩이를 세어가면서 100대, 200대씩 때렸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애는 그럼 멀쩡한가? 지금 아이가 좀 맞고 정신 차리면 나중에 잘 살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럼 굳이 나무 막대기 도구가 있는데도 직접 회초리를 만든 이유가 있는가요? 더 아플 것 같아서요. 자꾸 점점 더 많이 때리게 되니까 제가 잔인해진 것 같아요. 자꾸 더 늘어나니까 생각도 더 못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손바닥 몇 대였어요. 근데 애가 이제 또 나이도 들고 커가니까 강도가 세졌고 횟수도 많아지고
2년 전이었던 2023년 다리 부종이 심해서 병원 간 적이 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정밀 검사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진단명이 급성 심부전증이었어. 혈색소가 뭐 5g 뭐 DL 뭐야 뭐 아무튼간에 안 됐어요. 적었어요. 이거는 젊으니까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 나이가 좀 더 들었으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사망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굉장히 출혈이 많았어요. 혈색소 수치로 봐서 엄청난 출혈이 있었다. 그래서 신장 기능 저하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이때 안 씨는 아들이 실수로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쳤고 코피도 자주 흘렸다고 둘러댔지만 근데 의사가 알았을 텐데 계단에서 굴러서 이런 상태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때 그냥 넘어갔지? 경찰 조사 받았어? 당시에 심각한 체벌이 있던 걸 시인했다. 목에 흉터 있었거든요. 혈액 투석한다고 관이 이렇게 2개의 흉터가 있었는데 워낙 마르고 그랬다 보니까 어디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만 했죠. 중학교 3학년 학기 초에요. 한 달 정도 학교 빠져서 얘가 좀 몸이 원래 아픈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2년 전에도 입원했었고 잦은 결석이 맞아서 그랬던 거구나. 아파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던 거야. 근데 학교 오면 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 그래서 친구들이 의심할 게 없었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옷차림에 의아한 점이 있었다. 이상한 게요. 여름마다 계속 넌 안 덥냐? 이런 거 물어봐도 맨날 긴 거 입어요. 애가 성격이 유들유들 해가지고 친구들 장난 잘 받아줘. 자기도 좀 즐기고. 근데 옷을 만지는 건 너무 민감해. 맞은 거 들킬까봐 그러는 거겠죠. 엄마가 말하는 애의 뭐 불량한 행실 같은 건 뭐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학교에서 아니라지 않냐 아줌마 사실을 말해라 물어보고 싶은데 그 뒤로 만남을 거부했어요. 이 아줌마가. 접견 거부. 그럼 여기에 대해 말해줄 또 다른 사람은 없냐? 식당 동료인데 언니는 친구도 없냐? 아무도 없냐 하니까 남편도 이혼하고 없잖아요. 그래서 앞집에 동갑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하고만 계속 연락을 하는 것 같던데 의지도 많이 하고. 뭔 친척보다는 가까웠지 그 사람이. 왕래도 하고 잘 지냈어 그 집하고. 그 사람들이 사건 딱 있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사 갔거든. 그 앞집에 홍씨 아줌마가 문제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사건 당일 직접 신고까지 한 그날의 목격자. 여기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집이고 여기 반대편이겠죠. 예. 비어있는 상태다. 이사 갔으니까. 절친하게 지냈던 앞집에서 벌어진 사건이 충격이었던 걸까. 그런데 그날 출동했던 경찰은 안 씨와 앞집 이웃 사이에서 수상한 기류. 자, 이제 본론이 나오는구만. 수상한 기류를 포착했어요. 앞집 아주머니랑 얘기할 때요. 어머니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면서도 그렇고 앞집 아주머니한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벌시벌거리면서 막 이렇게 해요. 아들 사망했고 자기는 범인으로 체포됐는데 근데도 엄마 안 씨는 앞집 이웃에게 꼭 전화를 해요. 탓하지 말라고? 너 같으면 안 하게 생겼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시킨 거 아니라고? 내 선택이라고? 내 새끼 죽는 줄도 모르고 내가 때렸다. 네 눈치 본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너 죽어? 아니면 네 새끼 죽여버릴 테니까. 이 아줌마 근데 정신병자야? 둘이 이 통화 내용은 대체 뭐냐? 소름 끼칠 만큼 충격적인 비밀이 통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앞집 여자. 참 기도 안 찬다. 기도 안 차. 자기가 왕이야. 지금 자기가 왕이라서 그래. 본성이 진짜 못된 놈이거든.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쳐 팰 건데 그냥 네가 두들겨 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씨 쳐 패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묻고 정말
반 죽도록 패야 돼. 반 죽도록 패고 제 입에서 진실이 나오게 해. 알았대. 이게 애가 죽던 날 3시간 전의 통화예요. 자, 그렇다면은 앞집 여성 이 홍씨 아줌마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의식이 없는 애를 발견해 119에 대신 신고한 단순 목격자는 아닌 거야. 지시했잖아. 여준이가 평소에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고 가출하는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늘 체벌에 있어 왔다고 경찰에 얘기한 바 있는 앞집 여성 홍씨. 그리고 나서 이제 황급히 동네를 떠났다. 그런데요, 이 여자도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타와 가혹 행위는 엄마 안씨 혼자 저지른 일인데 이 여자는 또 왜? 보안 수사 끝에 관련자 이 사건을 지시했잖아. 그래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받은 엄마 안씨는 자기 형량은 어찌돼도 상관없으니 홍씨도 나 정도는 때려라. 이 여자 뒤늦게 후회하네. 멍청해가지고 씨발. 그러게 남의 아줌마가 씨발 지 자식 때리라는 얘기를 왜 쳐듣고 있어요. 아유 진짜 답답해가지고 정말. 그럼 둘이 무슨 관계인지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죠.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16년 전부터 알던 사이가 사건 당시까지 앞집에 살고 있는 것도 좀 희한하네요. 비슷한 시기에 이사와서 이웃이 되었는데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공통점 때문에 둘이 급격히 친해졌다. 그리고 여준이 9살 때 엄마가 이혼했죠. 그러면서 둘이 더 가까워졌다. 이제 의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나봐. 밥 먹으러 다니고 아이들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개도 맡아주고 개도 데리러 오고 자고 가고 막 이랬으니까 엄청 친했지. 여준이 엄마가 주거지 없을 때 앞집 아줌마 와가지고 애들 공부시켜주고 돌봐주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 우리 애보다 더 뛰어나 보이니까는 막 그런 건가? 자 봅시다. 어느 날 한 가지 제안을 해왔어. 홍 아줌마가. 원래 공부방 운영을 준비했던 자신에게 아이들 공부를 한번 맡겨보지 않겠냐는 건데 안씨가 그러자 해가지고 여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방 수업이 시작됐어요. 홍씨는 여준이와 동생은 물론 일상 전반을 챙겼고 아이들도 홍씨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습니다. 애 둘을 맡긴 거지. 자, 근데 선생님으로서의 홍씨는 평소 알던 모습과 많이 달랐어. 공부방 할 때는. 언젠가부터 체벌로 통제했습니다. 학교 가서 말하지 마라. 아이들한테 기웃거리지 말고 도서관 가서 책 읽어라. 이런 게 수업이었어요. 여준이가 제대로 못하면 저도 앞집 홍씨가 계속 잔소리하고 혼내고 해서 저도 화가 나서 여준이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때렸어요. 아니! 요즘은 너무 과해서 문제지만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욕먹고 왔으면은 내 애를 패고만 보나? 그 집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자기 자식보다 앞집 아줌마를 더 믿지? 엄마가 뭔가 모자르네. 검찰 질문이 이거예요. 아이들을 먼저 때리기 시작한 건 피의자와 앞집 홍씨 중 누군가요? 아마 손바닥 정도는 앞집 홍씨가 먼저 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따라서 배웠다는 거야 자기도? 중학교 들어가면서 홍씨가 좀 더 강압적이 됐대. 다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가르치는데 당연히 여준이가 이해 못하면 또 혼내고 아들을 감싸면 엄마 안씨까지도 막 홍씨가 지랄을 해요. 훈육이나 체벌을 넘어 폭행과 학대로 치달은 두 사람. 홍씨와 안씨는 서로를 돕듯 번갈아가며 여준이를 때렸다. 홍씨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된 이유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해요. 엄마는. 클수록 애가 이기적이라면서 자신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다 이용 도구라고 한다면서 잡아서 고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집 홍씨요. 안씨가 일하는 사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앞집 홍씨. 여준이가 타고난 본성이 나쁘다. 그래서 지밖에 모르고 그걸 꾹 눌러주려면 매가 필요하다는 말을 엄마 안씨에게 자주 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홍씨잖아. 가시나는 벌써 고있나가 뭐야? 둘째가 딸인가? 졸아서 또 깨웠다. 미친년? 철이는 맞다. 저러고도 버티는 거 보면. 미친년? 동네 떠나라 소리 지르나?
그다음에 뭐 어디 세워놓고 갈게. 저 새끼 밥 처먹고 가나? 먹으라고도 안 했어. 아니 이 죽은 애는 17이잖아. 둘째는 더 어릴 거 아니야. 중학생쯤이겠죠. 아니 홍씨 걔가 파먹으려는데 쟤 뭐 어떻게 된 년이야. 피해자는 본인의 두 자녀를 스스로 뭐 욕하면서 불렀고, 앞집 홍씨는 피의자의 자녀들을 전현, 미친 새끼 등으로 부르는 걸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건가요? 예.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당신은 친엄마 아닌가요? 병신인가요? 제가 좋게 이름을 부르면 앞집 홍씨가 너는 좋게 이름이 불려주냐? 라고 해서 언젠가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시기별로 정해놓고 번갈아 때렸대, 한 명씩. 그리고 엄마가 집을 왜 비우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자식 키우면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또 홍씨가 와서 감시하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거 다 통제당했고,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1시간 넘게 거리를 등교했고, 걸어서. 심지어 남매가 집에 오면은 서로의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막 물어보는 거야. 저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올게요. 1분. 아니 씨발 뭐 박연진이야? 내 인내심이야 1분? 아유 똑같은 걸 배웠어 어디서. 진짜 짜증나게. 그럼 또 감사합니다까지 해야 되나 봐. 가시나는 뭐해? 똑바로 벌 서고 있어요. 내복만 입고 다 벗겨라. 10분에 한 번씩 보고 연락 줘라. 옷 벗고 손 들었어요. 근데 이 미친년이 왜 이래야만 하는 걸까? 내가 볼 때 지 자식보다 이 집 애들이 더 뛰어나니까 질투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런 식으로도 일어나거든. 네 동생 끙끙거리는 거 없냐? 벌 똑바로 서고 있어요. 벌 서는데 중간에 조는 거 있어. 계속 감시가 이어졌고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거짓말하면 체벌이 가중됐다. 공동 양육자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실제로는 공동 학대자였다. 아니 주변에서 전혀 몰랐을까? 안씨 가족 얘기 들어봅시다. 안씨의 언니야. 그러니까 죽은 애 입장에서 이모. 어릴 때는 애들을 막 물고 빨았어요. 너무 그렇게 키우면 애들 버릇없다고 해도요 이뻐서 못 사는 애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SNS 보면은 애들 성장 과정 기록한 사진들이 가득하대요. 애들 좋아해. 그러니까 지 자식이기도 하지만. 근데 달라졌다는 거지. 다른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다. 먹고 잠자는 것까지 애들하고 애엄마가 홍씨의 지시하에 모든 걸 통제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은 고등교육까지 받았는데 고졸이야 엄마가. 진짜 오랫동안 계속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보거든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아 나는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사실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아니 나이 40, 50 처먹고 그렇게 분간이 안 돼 살이가? 남들이 그렇게 뭘 시키고 그런다고 하면 그냥 따르냐고 자발적으로. 그렇게들 정신머리가 빠져있냐고. 난 그래서 가스라이팅 안 믿어요. 이거는 능지가 후달리는 거야 그냥. 비응신이야 비응신. 응?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냐고. 아무리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와가지고 내 새끼 때려라. 제가 속으로는 뭐 나쁜 애다. 품행이 안 좋다 하면은 내가 그 말 듣고 네 때리겠습니다 하고 때리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이게. 와 이해가 안 가네. 자 봐봐요 이 아줌마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이들 마음 들여다보고 그런 거는 앞집 홍씨가 훨씬 더 잘 알아요. 아니 씨발 아줌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거잖아요. 그냥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자꾸 아이들에 대한 것도 자꾸 틀려요. 근데 앞집 홍씨의 말은 다 맞아요. 아이들도 다 인정한 내용이에요. 아 의존적인 성격이래. 이 의존적인 성격 같은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의존적인 성격은 살다가 누군가한테 얻어 걸리면은 인생 파멸하는 거예요. 지배적인 성격은
뭐 아무리 지배적이라도 누구나 다 지배를 당하지는 않으니까 안 걸려들면 뭐 그냥 계속 지배적인 성격으로 혼자 사는 건데 의존적인 성격이 위험해. 응? 당하기가 좋아. 살다가 한 번은 얻어 걸린단 말이야. 이 새끼는 그냥 병신이니까 병신이라 치고. 응? 의존적인 성격이구나. 치명적인 결합이다. 엄마는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좀 결여된 성격이다. 근데 지 자식한테는 걸 뭐 그냥 김정은이 따로 없네. 반면에 이 이웃 홍씨 아줌마는 유능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분인데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엄마가 잘 따르니까 지배를 점점 더 완전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 난 그래도 홍씨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 지랄병을 떨어가지고 너한테 남는 게 뭐야? 어? 홍게이야, 너한테 남는 게 뭐야 이래서. 뭐 돈이라도 갖다 바치는 게 아닌 이상. 이래서 뭐해? 앞집 아줌마한테 네 아들 때려라. 이래서 나한테 남는 게 뭐냐고. 어? 존나 모르겠다니까. 근데 이 짓거리들을 해요. 안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1월 3일 병신 둘이 통화한 내역입니다. 야 홍씨, 너 지금 난 놀리냐? 난 놀리냐고. 내가 언제까지 뭔가 주겠지 하고 또 기다렸니? 분명히 내 탈 안 할 거지. 빨리 대답해.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안씨가 안 한다. 어떻게 부셔가지고 저 지랄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못된 거 쳐 올라갔고 너희 집안에서 자기가 왕이어야 됐던 애야. 저 미친 승질머리 못 숨기는 거. 그래도 그나마 내가 중간에서 많이 눌러줬어. 내놔. 어떻게 저 지랄 할 건지 빨리 대답해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너 밤까지 있을 거야?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 쟤한테 제일 통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제일 통하는 거? 이러고 있네. 아니 안씨 아줌마, 그냥 얘한테 꺼져 이 비응신 같은 년아. 놀아주니까 좋아? 이러고 차단박았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니 뭐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지혜를 죽을 때까지 패냐고. 아 나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의존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가능한 거야? 응? 아 왜 이렇게 세상에 병신이 많지? 뭐 빚졌나 진짜? 여준이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며 엄마 안씨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 것 같아. 봐봐. 비참한 데 있지. 네가 그렇게 키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자기가 왕으로 커가고 있어서 비참한데 그것밖에 답이 없어. 그렇게 해서 너 눌렸잖아. 아 뭐야. 안씨가 여준이를 때려야 한다는 답을 내놓자 정답을 맞췄다는 듯이 홍씨가 그 이유를 말해준다. 실제가 없는 여준이의 못된 본성에 대해 확신에 찬 어투로 말하는 아지봉씨. 체벌을 부추기는 듯한 홍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이게 지금 블루투스 체벌하고 있는 거야. 참 기도 안 찬다. 기도 안 차. 오초군이가 없어. 오초군이가 없다고. 자기가 지금 왕이야. 자기가 좀 왕이라서 그래. 아이 뭐 왕의 DNA야 뭐야. 아휴. 본성이 진짜 못된 놈이야. 그 얘기는 내가 옛날에도 했지. 본성이 못된 놈이라고. 그래,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얘기해봐.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쳐 팰 건데? 가서 뭐라고 말부터 할 건데? 그러니까 안씨가 지 애한테 쳐 패는 거밖에 없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지금. 쳐 패는 건 쳐 패는 건데 저것들이 주둥이를 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가서 제 진실을 말하는 걸 내가 도와줄게. 그건 네가 도와줘라. 아 그냥 악령이 씌었네 둘 다. 그러고 나면 너는 쟤를 그냥 두들겨 네가 팰 수 있을 것 같냐? 묶어. 주둥이 맞고 반 죽도록 패. 반 죽도록 패고 제 입에서 진실을 들어. 아, 미안한데 정리 좀 한번 다시 하면 안 되겠니? 이게 약간 좀 능지 이슈가 있다 이 아줌마한테. 뭐 어려운 말 한 것도 사실 아닌데.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상대방이 내 심리적인 종속 상태에 놓이면 상대방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둘의 대화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웃 친구 간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핀잔 주고 공격하고 욕설이 들어있어요. 너의 자녀를 이렇게 때리겠다, 때린다 이렇게 시켜도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걸 보면은 그냥 개 비응신 새끼인 걸로 보여요. 예? 이 새끼들이 나랑 어떻게 똑같은 한 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의 잘못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씨는 체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떻게 체벌할지 강도와 방법까지 상세히 코치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듯 그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학습을 했어 또 엄마는. 대가리 때리지 말고 진짜 판 죽도록 패. 이번 한 번이 끝이어야 돼. 그리고 나면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정중하게 부탁해. 네가 도저히 네 능력으로 안 되겠으면 나한테 부탁해야 될 거 아니야. 부탁해 그러면 그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내가 생각해 볼게. 너는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시킨다. 그러니까 막 사과를 해 또. 사과를 한다고 막. 부탁하고 막 미안하고. 그리고 홍 씨의 지시대로 그 중국집 조퇴하고 집으로 갔어요. 대사들만 보면은 엑소시스트야 거의 지금 퇴마의식이야. 내가 저 악마 같은 주둥이에서 쳐나오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다. 나 미안한데 네가 좀 도와줘. 아니 그래서 솔직하게 씨부렸다는 거야?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 뭐 했어? 너 뭐 했냐고. 그러니까 애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다. 빨리 말하라고 해라. 뭐 했는지. 거짓말해서. 뭐 했냐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홍 씨가 답답한 거야. 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스피커폰으로 다 듣고 있네. 그러면서 상황 공유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해결사처럼 등장해요. 씨발 뭔 샹크스병 걸려가지고 이 체벌을 끝내러 왔다. 주접싸고 있네 진짜. 반성하는 마음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집 홍 씨에게 부탁했어요. 앞집 홍 씨가 애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잘 이해하니까 제가 와서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집 홍 씨가 와서 아이를 몇 대 때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저도 애를 묶어놓고 계속 때렸어요. 홍 씨는 한동안 엄마 안 씨의 집에 머물다 돌아갔고 돌아간 뒤에도 계속 폭행하면서 이날의 극본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 사이에 이제 애는 상황이 점점 나빠졌는데 엄마가 이제 모르지 비응신이니까. 홍 씨가 오히려 애 상태를 먼저 알아차렸어. 야, 더 때리면 안 되겠다. 제 상태가 좀 안 좋네. 뜨뜻하게 설탕물. 상태가 별로야. 애 몸도 노랗잖아 얼굴이랑. 저래까지 하는 거 보면 거의 저거는 연기가 아니야. 터진 데 소독하고 약 발라야 돼. 그제서야 애 옷 갈아입히고 몸을 닦아줬대요. 1시간 뒤. 야 홍게이야 애가 안 일어난다. 빨리 와봐. 숨 안 쉬냐? 여준아 이지랄해. 여준아 막 이래. 숨 쉬어 여준아. 어머 애가 숨을 안 쉰다. 야 가만히 있어봐. 여준아 일어나봐 여준아. 빨리 119. 어머 손이 많이 차갑네. 얘네들은 빨년들이에요. 이 새끼들 캄보디아 보내야 됩니다. 얘네가 가야 돼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식 체벌을 당해봐야 돼. 그래야지 누구를 때리면 아픈 거구나를 알지. 캄체벌 당해봐야 된다니까. 이놈의 새끼들. 이날을 있던 일들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애가 죽은 거야. 애가 죽자 그제서야 엄마는 뭐가 잘못됐구나 싶은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홍씨야. 둘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냐. 자, 숨이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죽었네 라는 느낌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머리로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애가 사망하고 나니까 현실 자각이 온 거죠. 사건 당일 홍씨 참고인 출석해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뭘 하나 보자. 피해 아동을 때리는 엄마를 보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요 그때 애가 노랗게 변한 걸 봤거든요. 아동이 사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잘못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동조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하고 싶어. 회피하는 거 봐, 쌍놈 새끼.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몰랑 이거잖아. 물어보지 말아라. 나 모르겠다. 지금 서로를 탓하고 있어요. 애가 죽었는데 친엄마랑 앞집 아줌마가 서로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하고 있는 거야. 어른 둘이서 등신같이. 엄마 안씨는 지적 장애나 정신질환도 없어요. 근데 이렇다고? 근데 아들이 깨어나지 않는 것으로 안 뒤 보인 그녀의 반응은 본능적인 엄마의 행동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도 그 반증이다. 뭐 정신 나갔었나봐. 이 행동에 몰입하느라. 빨리 실체도 없는 애의 품성 뭐 악독한 뭐 그런 거를 실토하게 만들면서 그러기 위해선 때려야 된다.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막 빠져들었던 거야? 아니 뭘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앞집 여성 홍씨는 여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못된 본성을 타고났고 때리는 것만이 답이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반복해왔어요. 그 결과 여준이와 여동생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매일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지시와 학대에 시달렸다. 홍씨 눈에는 아이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던 걸까? 없어. 이 새끼 뭔가 지 혼자 뒤틀린 심보가 있다니까 지금. 두 아들의 엄마인 홍씨는 안씨와 함께 여준이 폭행하고 지 애 새끼들 밥 챙겨준다면서 집에 돌아갔고 안씨와 통화할 때도 자신의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된다고 통화 소리를 낮췄다. 지 새끼는 또 소중해 죽겠네? 근데 왜 남의 집 애를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 데만 열을 올린 거야? 12월 7일부터 1월 4일까지의 대화로 한 달 정도 2번 빼고는 이틀 빼고 다 대화가 있었어요. 매일. 총 2064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웃이 친모한테 보낸 메시지의 횟수가 더 많아. 일방적인 지시를 더 많이 했어. 이웃의 경우는 누군가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곳에 비해서 친모는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잊지 않고 매일 연락을 했다. 특히 홍씨는 안씨와 아이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생각이 잘못됐다며 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대표 패턴이다. 은혜로 교회 알죠? 신옥주 피지섬으로 신도들 끌고 간다고 연병 떨었던 아줌마. 그 아줌마가 했던 이제 대표적인 그 종교 의식 중 하나가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었잖아. 얘네들은 지금 둘이서 하는 거지만 그 타작마당은 신도들 앞에서 하잖아요. 단체로 막 엄마 딸이 막 서로 싸대기 때리면서 죄진 거를 막 고백하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막 이렇게 때리면서 의학 죽이고 하면은 사람이 기가 죽고 의존적으로 변하나 봐. 애초에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때리는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떠다가 이제 얻어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웃이나 동료가 아닌 명확한 수직 관계로 보인다는 두 사람의 서열은 실제 대화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너 대가리라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난 모자라니까. 그래, 난 모자란 줄 알라고 지금 주둥이를 그렇게 씨부리는 거야? 너희 집 유전자가 이상한 거야.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야, 네 나이 몇 살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데 너 내가 보기엔 비참해지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사람 같아. 뭐하는 년이야 이 년. 아니 왜 이러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비하의 말에도 반박 한 번 못한다. 잔뜩 위축된 안씨는 홍씨가 자녀들에 대해 포근하거나 자녀들이 못된 망상에 빠졌다면 매가 필요하다고 할 때도 그저 따랐던 걸 보인다. 근데 뭔가 최초의 어떤 약점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 약점 삼아 이 안씨 아줌마가 홍한테 뭔가 사소한 실수라도 뭐 하나 했던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홍이 그걸 틈타서 야, 너 이러면 너 애도 배워 막 이런 식으로 시작했지 않았을까요? 차츰차츰? 와,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경찰. 피해자의 학교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피해자가 교우관계 원만하고 밝은 학생이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에 애엄마는 사실 모르겠어요. 못된 거 숨기고 살라고 못된 거 올라온다고 앞집 홍씨가 그렇게 말해서 제가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못된 게 올라온다고 애를 계속 잡았습니다. 아 이게 뭐 비슷한 말들만 계속 반복하는 것도 존나 역겹네. 뭘 자꾸 뭐가 올라온대 못된 게. 뭐 본성, 뭐 실토, 뭐 이런 얘기만 반복해 자꾸. 못된 게 올라온다는 게 X발 아줌마 뭔 소리예요? 21세기에 예? 뭐라고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 말인데요? 어디서 들었어요? 앞집 홍씨한테 들은 말인데요. 뭐가 그렇게 못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FP야. 이해가 안 됐으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해야지. 뭐가 못된 건지, 뭐가 올라오는 건지를 물어봤어야지. 안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만 한 거야? 말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구심이 생기면은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하고 논증해야 돼. 그걸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홍 씨가 말하는 망상이나 못된 생각이 점점 뭘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따져 묻거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홍 씨의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그래, 이 미친년은 뭐 때문에 이런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망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친문은 언급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앞집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아들의 그 망상 내용을 이야기해요. 여준이가 뭘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엄마는 몰라. 때려서 죽였지만 몰라. 근데 홍씨 아줌마는 말해. 공유정신증. 아 이거 공유정신병이구나. 이거 해외 사건 이런 거 소개하면서 저도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게 미친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그 미친 게 옮아. 아 홍씨 아줌마가 정신병자구나. 안씨가 옮았네. 주된 인물이 일정 부분의 망상을 갖고 있고 폐쇄된 환경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주축이 되는 사람에게 의존하면은 주축의 망상이 전염돼요. 아하. 아 이러면 이해된다. 오케이. 하필 의존증이 좀 심한 사람이 조현병 아줌마를 만난 거야. 아주 신뢰하는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의 망상이 열등한 사람에게 동기화되듯 전달되는 일종의 정신장애. 정확한 진단은 뭐 상담 더 해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일단은 맹신하는 게. 고립된 환경은 잘못된 판단을 더 강화했을 거다. 그치, 이 아줌마가 뭐 이게 중국집에서 서빙할 때도 뭐 가깝게 지낸 사람 없다고 하고 남편이랑 이혼했고 애 둘 키우는 거 고달프고 그때 앞집의 아줌마랑 어떻게 알게 됐는데 하필 현병이었던 거야. 둘이 뭔 약속을 했대요. 이제 버스 타. 약속 지켰어. 버스 타. 약속 지켰어. 이거 뭐야? 매일 뭘 보고하고 있네? 형제들 연락 안 하냐니까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좀 이렇다. 집안 사정 얘기하네. 형편이 어려워서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자주 빌렸대. 안씨가. 아 이거 근데 홍씨가 시켰나? 사건 벌어지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 22년도 말부터 해서 23년도까지 거의 한 1억 5천 정도가 갔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거기서 1억 8천이라는 차용증이 나왔어요. 그래. 이래야 말이 되는 거야. 홍씨한테 아무 이익이 없잖아 지금. 앞집 아줌마가 자기 자식 때려 죽이는 거는. 그래. 홍씨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돈은 홍씨가 가져가고 대출금은 그 안씨 아줌마한테 갚으라고 했네. 그래 이래야 말이 되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대가로 큰 돈을 요구했다. 안씨는 일해서 번 돈 수입의 대부분을 홍씨에게 줬고 사건 벌어질 쯤에는 매달 500씩 줬다. 엄마 안씨가 홍씨에게 종속된 데에는 돈 문제도 있던 걸까? 안씨와 여준이 대화를 보면은 여느 엄마와 아들 사이 같은 다정한 대화가 오가기도 한다. 점심 언제 먹을래? 뭐 먹고 싶니? 배달해 줄게. 햄버거요. 메뉴를 말해라. 치즈버거요. 학교 마치고 애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집에 갈게요. 고생했다. 시험 잘 봤냐? 재밌게 놀고 연락해라. 또 좋네. 또 이렇게 보면은. 근데 홍씨만 거쳐가면은 그새 잠깐 미치는 거야. 안씨가 먼저 애들 험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홍씨의 반응에 동조해. 약간 좀 비위를 맞춰주는 것 같기도 해요. 홍씨는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이거 봐. 입 열면 거짓말. 자꾸 숙여 슈발. 얼어 죽어라 슈발. 아침 꼬라지. 눈두덩이 봐라.
새벽 5시에 깨워서 다시 빌라고 시켰어. 진심으로 희망이 없다 아무것도. 미안하다. 저것들 좀 봐주라. 둘 다 잘못했다고 나불거리고들 있다. 홍씨 앞에서만 태도가 달라지는 이 안씨의 심리 상태 뭐야? 앞집 홍씨에 대해 경외심 같은 게 있었나요? 저도 그렇고요. 애들도 그렇고 앞집 홍씨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씨에게 인정 욕구를 채워줄 유일한 대상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보였다. 이 경외심이 점점 가혹행위로 진화했다. 아니 그냥 앞집 아줌마 아니에요. 앞집 아줌마를 뭘 경외를 해. 홍씨 아줌마 자식들 인터뷰 없나? 니네 엄마 어떤 거 같니?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 앞집 홍씨가요 주전자에 뜨거운 물 넣어서 자기가 들고 오더라고요. 진짜 부을까봐 제가 뺏었는데 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무릎과 허벅지 쪽에 물을 부었어요.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한테 싫은 소리 듣기가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안씨는 분명 홍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로 보이지만 비극을 자초한 건 결국 너 자신 아님? 이라고 전문가가 강조합니다. 애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앞집 아줌마를 더 믿어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자기는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 속에 그날의 극단으로 향하는 트리거, 계기, 결정적인 계기가 또 보인대요. 마치 새해 각오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웃에게 글을 남겼어요. 네가 다 가르쳐주고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욕심 때문에 고집 피우다가 내가 잘못한 거다. 뭐 진짜 새해 다짐을 처하고 있네요. 절대 내가 1번일 수 없다. 나를 내려놔야 한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틀렸을까봐, 욕먹을까봐, 쪽팔릴까봐, 깨질까봐 안 하고 피하지 말고 이미 다 네가 가르쳐주고 있고 나를 위해 해야 되는 것들인데 반항해서 잘못했고 미안해. 올해는 이렇게 살지 않게 노력할게. 야, 이 아줌마야. 지금 첫째는 죽었지만 둘째가 남아있잖아. 여전히 엄마잖아. 키워야 되잖아. 그 둘째가 아줌마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이제. 못 보는구나. 감옥 가서 확인.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월 1일 그간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면서 새해 계획과 자신의 다짐을 고해성사하듯 담아보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안씨 얘기에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냐며 안씨를 몰아세웠다. 너한테는 너 스스로 생각해내라는데 너는 스스로가 하나도 없어. 빨리빨리 대답해. 짜증나니까. 이제 짜증나. 짜증나서 죽을 것 같아. 야, 너 진짜 돌겠다. 안씨가 내놓은 대답은 아들을 혹독하게 벌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안씨에게 아이들의 체벌을 종용하면서 홍씨가 얻는 것은 뭘까요? 여기에 우리의 프로파일러 표창원씨 입계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첫 번째로 그건 심리적 만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스트레스 해소, 여기에 덧붙여서 우월감이죠. 또 한쪽으로는 금전적인 이익.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쁜 짓 하면서 돈을 쉽게 버는 거잖아요. 어른 두 사람이 만든 비극의 무대에서 여준이 어떤 상태였을까? 엄마 안씨와 남학생의 완력의 차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면 확연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엄마한테 앉아, 이 나이면. 아들이 마음 먹고 반항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폭력에 있어서 본인이 벗어나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묵묵히 맞았어요. 가해자가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머니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애가 고등학생이니까 인지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엄마랑 동생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나라도 그럴 거야. 앞집 찾아가서 홍씨 아줌마 그냥 죽탱이 한번 돌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애가 어릴 때부터 맞아오니까 길들여져가지고 그런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겪은 상태에서 대응 방법을 짜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차츰차츰 맞으면서 잠식된 애는 그럴 수가 없어. 봐봐,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 때려. 근데 그 원흉이 앞집 아줌마야. 그럼 바로 가가지고 씨발 거 막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나와 이년아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고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못하지. 못해. 그러니까 피해자인 거야. 그러니까 미성년자기도 한 거죠. 얘 잘못이 어딨냐?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또다시 어떤 집에서 엄마랑 앞집 아줌마가 또 말 맞춰가지고 애 괴롭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일어나는 일이야. 똑같은 루트로 얼마든지 또 다른 피해자 생겨나요. 무조건 생긴다고 본다. 왜냐면은 미성년자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차츰차츰 잠식돼 가는 거니까. 어른 새끼들이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야 되는 건데 병신같이 뭐 근본도 없는 앞집 아줌마 말을 듣고 있고 말이야. 봐봐. 애가 막 1, 2등 정도 할 것 같다는데 엄마 하는 소리 봐봐. 밥 먹고 할 거해라. 싸가지 없이. 응? 학교에서 국어 과학 점수 나왔는데 국어 반에서 2등하고 과학 4등이야. 한문 1등 했어. 어? 존나 잘해. 근데 엄마 말하는 거 봐봐. 동생한테 지 둘째 딸인데 가시나 똑바로 벌 서고 있는지 봐라. 손 내리고 자빠지면 욕해라. 오빠한테 이걸 시키는 거야. 싸가지 존나 없어.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 25년 맞았는데 항소했어요. 에? 지가 지 새끼 패가지고 죽여서 25년 맞았는데 항소했어. 홍 씨에 대한 재판도 이제 곧 열릴 예정이래요. 이 새끼는 그냥 캄보디아 형이야, 내가 볼 때. 사건 발생하고 나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앞집에 일어난 일은 뭐 내가 때린 거 아니지 않냐. 책임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주장하겠죠, 당연히. 이게 사건 6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밝혀진 거라 홍 씨가 뒤늦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걸 다 입증하기는 좀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25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여자가 뭐 이사도 가고 하면서 나름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직간에. 안씨 측에서 드러나는 증거는 어쩔 수 없는데 지가 감출 수 있는 건 감추겠지. 이대로 끝났습니다. 예. 아니 좀 안씨는 뭐 잡혀갔고 그러니까 홍씨 쪽 가족도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거절당했겠죠? 그죠?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시도를. 거절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지. 해주겠어? 나도 내 가족이 무슨 이렇게 친척이나 그 아래 나올 만한 사건 저질렀어. 나도 인터뷰 안 할 것 같아. 뭘 좋은 거라고 내가 씨발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 아휴, 이게 뭐야. 애만 불쌍하지. 애미년 정신 빠져가지고 근본도 없는 병신 같은 현병이 아줌마한테 자아의탁해가지고 어? 자발적 시녀 돼가지고 지시 따르고 있고. 근데 그 지시 내용이 뭐 그냥 무속 신앙 마냥 애는 밥을 하루에 2끼만 먹여라. 고등어 바싹 구워서 먹여라. 뼈 바르지 말게 뼈까지 다 먹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어? 무슨 애를 악마 들린 새끼 취급해가지고 막 뜨거운 물 쳐붓고 막 묶어놓고 패고 막 이랬잖아. 둘 다 캄보디아 행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존나 열받네요. 이런 거 보니까 저번 주에 그 발가락에 담배 피는 년은 또 상대적으로 또 약해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걔도 문제야. 걔 이상한 애들이 많냐.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욕만 하게 되는 것 같아, 요즘에. 1459회 7시간의 살인 시나리오. 누가 17세 소년을 죽였나. 둘이 죽인 거지 뭐 같이. 아줌마 둘이서. 여기까지고 좀 욕 덜 할 수 있는 내가 욕이 늘은 건지 사건이 진짜 병신 같아진 건지 모르겠네. 판단이 안 될 정도입니다. 좀 잘 선별해서 잘 나왔던 방송 리뷰해 볼게요.